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기에는 저는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달러보다는 이게 용도가 더 커요.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까 미국이 파악할 수가 없어. 근데 전통적인 그 은행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어날 겁니다. 최근 또 고환율 국면에서 국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한 달 17조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투자라기보다는 달러 대체제나 환율 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즉 환율이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가 계속 평가절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를 사 모읍니다. 그런데 달러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용도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달러는 사는 값과 파는 값이 굉장히 틀려. 그러니까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싸.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하나야. 그러네요. 예, 그건 달러보다 좀 지금 비싸게 형성돼 있어요, 가격은. 하지만 그 가격에 사서 그 가격에 다시 팔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보다 일단은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은 즉시 송금이 가능해. 달러를 송금하려고 들면은 한 2, 3일 걸려요. 근데 이거는 수요도 많고 몇 분 만에 송금이 완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환전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도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페이팔 같은 데는 165개국에 무료 송금을 실시해줘요.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그리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이거 송금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한 2달러 미만이야. 그리고 이조차도 앞으로는 거의 무료화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페이팔이 지금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여기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는 무료화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또 큰 기업들이 이걸 선호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석유 기업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그 석유를 팔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팔면은 그걸 사가는 쪽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요. 달러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까 미국이 파악할 수가 없어. 스위프트망 시스템 벗어나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석유는 지금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돼요. 그리고 그걸 사들이는 나라나 회사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액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많습니다. 무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의 보따리 장사들 100%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 그러니까 이걸 과거처럼 뭐 신용장을 계속하고 무역금융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정식으로 하면 하세월인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보냈어? 송금 즉시 결제가 되고 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따리 장사뿐만 아니라 소액 무역거래, 중소기업들이나 그 영세기업들의 무역거래는 지금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맞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거래의 10%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아니냐라는 이런 추정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자 그럴 적에 파는 입장에서 그거를 거절하기 힘들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는 달러 현물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한 요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원화 입장에선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확대가 좀 부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이 온체인화로는 갈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온체인은 분산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을 끼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태세야. 결국은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이걸 양성화시켜서
시스템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하는 것도 다 이걸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성실 신고를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페이버를 주는 쪽으로 세금을 매기되 세금에 대한 페이버를 늘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이걸 부정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세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양성화시키지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추적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미국 정부가 그 비트코인 캄보디아에서 그 불법한 그 그룹의 비트코인 지금 엄청난 양을 압류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했던 게 사실은 미국 정부들 캄보디아 그 범죄 집단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온체인상에서 계속 주소간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의심이 가는 쪽은 추적해서 지금 90% 이상은 그쪽에서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 기술에 도움을 받는 거지. 즉 이런 식으로 맘먹고 달려들면은 사실은 추적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암호화폐 쪽도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다 들여다볼 수 있어라는 엄포와 함께 성실 신고를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페이버를 주면서 이걸 어떻게 잘 양성화시킬지를 이건 당국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전통적인 그 은행의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온라인도 온체인화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제 그게 RWA나 토큰 증권들 같은 경우인데, 왜 이게 큰 장점을 갖고 있냐면 온라인은 하루 8시간 거래해요. 근데 온체인은 24시간 연중무휴 거래해요. 그리고 이건 조각 투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주식이나 어떤 무형 재산,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죄 잘라서 다 팔 수가 있어요. 거대한 빌딩도 다 잘라서 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불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불어나고 거래 단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지금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RWA 상품을 시작한 지 한 1년여 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쪽에 배당금을 1억 달러 이상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들을 산 사람들한테 이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펀드 상품인데, 토큰으로 발행되는 펀드 상품인데 그 전자지갑에다가 매월 이자를 싸죠. 근데 이게 어떤 큰 장점을 갖고 있냐면 비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즉시 1대1로 교환이 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다 이자를 주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법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비들과 같은 RWA 상품을 사면 내 지갑 속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으로 이자가 계속 들어오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비들과 같은 RWA 상품의 그 경계가 허물어져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RWA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교수님 책에서는 돈의 본질은 결국 신뢰이면서 앞으로 누가 그 신뢰를 발행하고 관리하느냐의 경쟁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금,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XRP 같은 결제형 코인이 공존한 시대에 결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게 될 화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 우선은 미래 화폐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달러 중심으로 달러가 대표되는 세계 화폐지만 앞으로는 이게 공존하는 형식으로 상당 기간 갈 거예요. 공존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일단 화폐의 종류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CBDC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CBDC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봐도 통화의 종류만 지금 4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융합을 하면서 공존을 할 겁니다. 게다가 기축통화 자체가 굉장히 다원화될 거예요. 지금처럼 달러 일변도가 아니라 앞으로 CBDC가 되면 자기들끼리 표준화를 맞춰서 이제 힘을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면 브릭스 CBDC, 그 다음에 오펙이면 오펙 CBDC,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판 CBDC,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남미연합 CBDC,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중동 CBDC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기축통화도 다원화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종류도 다양화되고 기축통화도 다원화되는 이런 춘추전국 시대에는 여러 화폐들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이제 분화되는 형태 중에서 이 중에서도 꿈틀꿈틀 살아나서 그러면 어느 게 세계화폐가 될 거냐면 이게 힘 있는 화폐나 힘 있는 나라가 쓰는 화폐가 이제 세계화폐가 되는 시대는 끝났고, 과거에는 미국 같은 패권국이 통화를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어요. 우리가 달러 얼만큼 발행할래?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는 얼만큼 발행할래? 해서 이걸 관계로 발행해서 밀어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중심이 됩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통화, 앞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가장 좋을 거라고 하는 통화를 선택해서 결제하고 저축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맞을 거예요. 과거의 무역은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수출 수입국의 경제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했던 분야인데, 요새 무역은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직구를 다 하는 소비자 시대로 이제 변했어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외환 거래는 전문가 영역이야, 리스크가 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통화도 클릭 한 번으로 집에 있는 주부들이 내가 원하는 통화를 골라서 사용하는 시대가 아마 생각보다는 빨리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1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XRP를 활용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저는 XRP의 미래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큰 비중을 가져가지는 않고, 주식시장에서 S&P 500이 가장 그 수익성이 좋듯이 암호화폐도 지수 추종이 가장 수익성이 좋고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 되면 도미넌스 비중대로 57%는 비트코인에, 12%는 이더리움에, 5%는 리플에 집어넣고 나머지 남는 26%를 자기가 선정한 5개의 코인을 키높이 투자 방법인 그 리밸런싱 투자법으로 5개를 하고, 게다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시기에는 저는 은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암호화폐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고 별도로 은 투자 비중을 늘려가지고 지금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을 보완하는 걸로 가져가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또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시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우상향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싼 기회에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적립식 장기 투자를 계속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은 투자 같은 걸로 상황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은은 뭐 실물 은을 투자해야 되나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실물은 기반을 한 70%, 비트코인이나 이 선물을 한 30% 비중으로 가져가시라고 권하는데, 그 이유는 안전한 거는 실물은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동성 있게 대응해야 되는 건 역시 ETF나 선물 쪽이에요. 그건 클릭 한 번으로 그렇죠. 내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실물은 그건 보관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저거 하기도
그 돈이 자고 가서 금방 이렇게 사고 팔고 하기가 힘들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실물로 가져가되 투자 시장에서 빠른 기동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한 30% 정도는 이런 ETF나 선물을 권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를 가급적 줄이시고 정석 투자,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은 투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다방면으로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서 이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네, 또 교수님과 이 금, 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뭐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디가 싼지 어디가 또 매수 기회를 줄지 또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희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